교재 288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해서 이제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업에게는 추계액의 100%까지 설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인세법은 더 이상 이제 추가 설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무조정에서는 회사 계상액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이 될 거고 한도액은 항상 제로가 됩니다. 항상 제로가 되고요. 그래서 한도 초과가 나오게 되면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하시고 한도 미달액은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한도액이 없다라는 얘기는 뒤에서 설명하는 퇴직연금을 납부하라라는 제도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과 충당부채 관련 세무조정 보면 퇴직금 지급 시에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고 이제 비용 처리하게 되면 송금불산입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이제 유보 세무조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퇴직자한테 퇴직금 지급하고 충당금하고 상계하게 되면 해서 나오는데 실무적으로는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많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현실적인 퇴직일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현실적인 퇴직일 때 송금불산입 그러니까 유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은 송금불산입 유보가 나타나는데 이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를 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송금산입, 입금산입이 동시에 나오지만 비현실적인 퇴직자한테 지급했는데 충당금하고 상계를 안 했다라고 하면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유보로 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때 발생되는 게 이제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인정이자라든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퇴직금을 지급하고 송금불산입된 충당금과 상계하게 되면 송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과다상계라고 해서 유보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 과정들 혹시라도 퇴직급여 충당금은 설정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 인정은 안 되지만 충당금이 있는데 상계가 안 됐을 때 세무조정이 조금 복잡하게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에 도입된 부분을 보면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22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근로자한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서비스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기존 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관련되는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는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12분의 1. 그러면 회사는 DC형으로 가입을 하는데 직원들은 DC형 퇴직연금보다는 DB형 연금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으로 봐갖고 DB형 기준으로 그러니까 퇴직 시에 퇴직금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DC형보다는 아무래도 DB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원래 퇴직금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기금 조성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근로자한테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연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부담금의 10%, 운용수수료 50%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납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용 보면 퇴직연금 등으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출하는 금액은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자,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 연금, DC형 연금과 DB형 연금이 있는데요. DC형 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납입과 동시에 그냥 송금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연금보험료 등 납부한 금액 전액이 송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임원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송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임원 퇴직급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죠. 그죠? 세법상 한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라든가 또는 정관에 위임된 규정이 없을 때는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세법상 한도 금액 10%죠. 10%의 근속연수 곱하도록 되어 있죠. 그 한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 퇴직할 때 납부한 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했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퇴직연금으로 납부한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서 한 번 계산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불입액은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임원에 대한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송금 산입한다라고 대법원 규정에 나와 대법원 판례로 형성이 됐습니다.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한 후에 임원이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규정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납입한 금액은 전부 다 송금 인정해 주겠다. 납입한 시점에서는 실제 퇴직할 때 연금 총액하고 비교해서 한도 초과액하고 비교해서 세무조정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DC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과 임원 구분하는데요. 직원들한테는 전액 송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퇴직 시에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을 인정합니다. DC형으로 납입할 때. 다만 이제 퇴직했을 때 한도액하고 비교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정급여형 DB형 연금도 송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 연금은 납입 금액을 그냥 바로 송금 산입하시면 되는데 DB형 연금은 바로 송금 산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도 계산해서 한도까지만 그러니까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1번, 2번 추계 기준과 예치금 기준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갑니다. 추계액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 미설정 금액인데 추계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는 현금 납입할 수 있는 현금 납입 가능 금액입니다. 가능 금액이고 예치금 기준은 실제 납입한 금액, 실제 납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되는데 예치금 기준은 단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 직전 사업연도까지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송금 산입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 송금 산입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출국 만기 보험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보고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 출국 만기 보험도 외국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보험료 납입할 때 바로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퇴직연금으로 보고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부담금을 납입했을 때 대부분 회계 처리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입한 연도에 송금 산입 100원 유보라고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해 줍니다. 회사에서는 비용 처리하지 않았는데 일단 어쨌든 세무적으로는 비용 처리해 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퇴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퇴직급여 충당금 150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80원, 70원 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세무조정은 이 80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송금 산입해 줬던 게 다시 그러니까 회사로 들어오는 거죠.
비용 처리했던 부분이 다시 회사로 입금이 될 때는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80원 유보 처리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1차적으로 진행하고요. 자, 원래 비용이 아닌 부분하고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가 됐죠. 그죠? 상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송금산이 퇴충 80원 유보해서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상계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세무조정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도 필요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런 세무조정은 필수로 나타난다. 그냥 암기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것은 연금 부담금을 납입했을 때 그냥 전액 송금 산입하고 한도 이런 거 계산 없습니다. 그냥 비용 처리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퇴직 시에 회계 처리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하고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이 함께 설정돼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C형 연금에 대해서 법정 금액으로 다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DC형 연금은 퇴직금 이미 다 지급한 상태죠. 그죠? 거기에다 또 DB형으로 또 가입을 하면 이중으로 비용 처리해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인정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추계 기준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까지 비용 인정받았던 금액, 당해연도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이미 송금 산입된 금액 관련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해약액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20번하고 16번에 대한 금액, 요건 두 개가 같은 금액인데 요 금액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금액이 있으면 무조건 입금 산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입금 산입 세무조정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충당금하고 상계가 됐다면 송금 산입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송금 산입도 동시에 나타나는데 입금 산입은 필수고요. 송금 산입 여부는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20번, 16번에 금액이 있냐 없냐를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조정 금액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금 산입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을 연도 중에 수령해약한 경우에 신고 조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퇴직연금 DB형 연금은 신고 조정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면 기업회계에 따라서 이런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분계가 이루어진데 세법상으로서는 분계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 처리는 이미 비용 처리했다라는 거죠. 세법에서는 납입 시점에서 퇴직연금 납입 시에 송금 인정해줬기 때문에 송금 인정받았기 때문에 퇴직 시에는 분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사항을 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살려야 될 거고 퇴직급여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감소됐죠. 비용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유보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 비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면 무조건 입금 산입 유보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법상의 분계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이렇게 수정분계 형식으로 조정분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걸 분리하면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요.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입금산입 유보 500이 나타나고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송금산입 유보 부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과 송금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DB형 연금으로 회계 처리한 부분이 있을 때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계정 과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연금을 결산 조정한 상태가 됩니다. 퇴직연금 충당 부채를 설정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면 장부의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다가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두 개의 차이, 부채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부채를 감소를 덜 시켰죠. 연금 충당 부채도 부채인데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부채가 감소되거나 비용이 감소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산입 퇴직연금 충당금 500만 원 유보 처리가 됩니다. 필요경비는 이게 소득세법 관련되는 이야기고요. 송금 산입이 된다라고 송금 불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충당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퇴직급여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자, 그다음에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291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세무사랑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백두대간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계관리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되어 있는데 계정 내용을 보면 잔액 1억 원이었고요. 7천만 원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했네요. 7천만 원 퇴직금 지급한 거,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지급한 것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억 원에 대해서 단기 설정했다라는 거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그냥 1억 원 송금 불산입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되는 부분 조정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일단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을 하게 되면 급여 총액에 대한 부분, 우리 반영되어 있는 급여 있죠. 급여가 전체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급여 처리해야 되는데, 임원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임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불산입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5천만 원 불산입한 금액이 있는데, 자, 이 부분 우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한번 보시면 임원 상여금 5천만 원 부인한 게 있죠. 이 부인된 금액은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할 때 제외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에 보시면 중도퇴사자 급여는 충당금 설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퇴직금 추계액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추계액은 1억 7천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한 부분들 1억 7천 확인하셔갖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기초충당금 1억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부인 누계액 5,500만 원 있습니다. 5,500만 원 있고요. 기중퇴직금 지급액해서 6,500만 원 있는데 퇴직금 지급액은 얼마냐 하면 우리가 확인했을 때 7천만 원이었죠. 우리 교재 291페이지에 단기 퇴직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7천만 원이었는데, 자, 합계잔액 시산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자, 퇴직금 충당금 감소 금액이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된 금액이 500만 원 있습니다. 500만 원인데 이 경우에는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순수한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된 금액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500으로 표현을 하고 계산을 하면 한도 초과액은 1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초잔액에서 부인 누계액을 차감하고 퇴직금 지급액까지 차감을 했을 때 그 잔액이 차감 잔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요 마이너스 2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부인된 금액에 대해서
부인된 금액에 대해서 송금 추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됐을 때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기왕 부인에게 대해서 추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과다 환입금액에서 2천만 원 유보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1억 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유보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기중 퇴직급여 지급액이 퇴직연금 하고 상계된 부분은 제외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 293페이지에 예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단체 퇴직급여 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내용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료에 300페이지에 신고 조정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법인 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에 보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먼저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은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받으면 되겠죠. 1,500만 원에 500만 원, 납입한 금액 1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면 그러니까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무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송금 산입 유보 처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유보 처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등 및 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 우린 신고 조정으로 1,500만 원 했고요. 부인 누계가 없고 기중퇴직연금 해약액은 16번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20번 금액은 16번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송금 산입 대상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 계산할 때 봤던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 1억 7천이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장부가액은 1억 3천입니다. 기말잔액 1억 3천이고 부인 누계액은 그러니까 1억 3천이 됩니다. 원래 1억 원이었고요. 그죠? 1억 원이었고 부인 누계액이 5,500만 원 있었죠. 5,500만 원 있었고 2천만 원 추인됐고요. 그죠? 2천만 원 추인됐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정리되는 부분은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500만 원 상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 상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세무조정을 또 별도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 누계액을 결과적으로 찾으면 1억 3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것은 1억 7천인데 이미 1,000만 원 납입이 돼 있고 원래 1억 원 납입했기 때문에 조정금액 1억 원 기준으로 송금 추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누르게 되면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 1억 원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수령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안 이루어져 있죠. 수령해약액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령해약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서 500만 원 감소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더블 클릭하셔갖고 500만 원에 대한 분계를 보니까 500만 원과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상계가 됐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금 산입 유보 처분과 그죠?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퇴직연금 송금 산입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정기퇴직급여 충당금 과다 환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밑에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관련되는 부분 500만 원이죠. 요 500만 원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왜 놓치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듯이 우리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해 연도 송금 산입해야 되는 금액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입금 산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떤 멘트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잊지 않고 챙길 텐데 그런 멘트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실수로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송금 산입, 입금 산입, 회계 처리에 따라서는 입금 산입만 나올 수도 있고 송금 산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자, 302페이지에 결산 조정하는 경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예치금에서 1,500만 원, 500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다라는 거죠. 정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은 전기에 결산조정에 의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입 시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예금 처리했고 연금충당금에서 퇴직급여대 퇴직연금 운용자산 1,5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용 처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시면 회사는 예금 납입 수령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납입 시에 운용자산 처리했고요. 그러니까 수령 시에 연금 충당금하고 상계를 했고 연금 충당금 설정을 운용자산 3천만 원, 퇴직급여 3천만 원 뭐 이렇게 처리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관련되는 부분 1,500만 원 납입한 거 동일하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찾은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치금 잔액이 기말 4천만 원이죠. 그래서 당해 연도에 3천만 원 추가로 납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해서 신고조정으로 처리한 금액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 1,500만 원을 신고조정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00만 원 정리를, 그러니까 신고조정이 아니라 결산조정으로 1,500만 원 정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기초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계액이 1억 2천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말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이고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8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당연도 3천만 원만큼 송금 추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천만 원에 대해서 회사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회사 송금 계상액이 얼마였죠? 퇴직급여로 3천만 원 처리했죠. 그래서 3천만 원 처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나타나지 않고요. 자, 세무조정은 별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시면 303페이지에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해약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에 그러니까 산입된 후에 회수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 있다라고 해서 304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 참고하셔갖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퇴직급여 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면 연금 충당금하고 상계해야 되는데 상계를 안 했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송금 불산이 유보 처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퇴직연금 충당금하고 상계됐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0번에 나와 있는 이 수령해약액에 대한 부분 반드시 회계 처리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세무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